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정태의 안무정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말이죠. 이제 국감과 관련된 내용 중에서는 오늘 또 따끈따끈한 게 이 법사위가 또 아주 특이한 현상이 나타났어요. 정청래하고 지금 전현희하고 맞짱이 붙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보다 못한 박지원이가 조용히 해! 이렇게 소리를 지르면서 요 내전이 끝났다고 하는데요. 한마디로 얘기해서 서로가 이제 발언을 하려고 난리를 치는데, 그러니까 이제 발언을 계속해가지고 빨리 이제 법무부 감사를 끝내야 되는데, 그리고 나서 이제 검찰 이 국감을 해가지고 이제 김건희 여사 요 문제를 다루고 싶은데요. 그래서 요 지금 법원 국감을 빨리 끝내야 되는데, 빨리 못 끝나는 원인은 서로가 의사진행 발언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전현희가 끼어들어갖고 발언을 하니까, 예, 그래서 이제 정청래가 둘이서 요 발언 문제를 가지고 이제 난장판이 벌어진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야 간의 난장판이 아니고 야야 간의 난장판이 지금 언론에 회자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요 내용을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는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이제 비하인드 스토리들이 여기저기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저도 그래서 한번 여러분께 제 방송을 좋아하시는 여러분들께도 말씀을 드리겠는데, 왜냐? 지금 최근에 말이죠. 성남 FC의 핵심 증인으로 돼 있는 그 성남FC에서 운전기사 했던, 그리고 교통연수원에서 사무처장까지 했던 사람이 극단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이 돼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극단 선택의 사례가 이제 지금 7명까지 늘어났는데, 유동규 본부장도 과거에 수면제를 먹고 극단 선택을 하려고 했는데 실패한 이런 사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극단 선택이 그만큼 이제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은 그럼 어떻게 한다고 해놓고서 어떻게 된 거냐? 이 궁금증이 다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유동규 본부장이 여기저기 이제 유튜브에 출연해가지고 자기의 사례를 설명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요게 지금 내 온라인 커뮤니티와 이제 유튜브 방송에서 많이 지금 거론이 되고 있어서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이 방통위가 참 신뢰할 수가 없네요. 방통위 이미 방문진 그 관련해서 전부 방문진 쪽 손을 들어줬지 않습니까? 그러더니 오늘 또 마찬가지입니다. 예, 오늘 또요. 지금 민주당에서 지금 이진수 위원장의 탄핵 사유가 뭡니까? 아니, 2명이 가지고 의견한다는 게 말이나 되냐? 이거 아닙니까? 자, 그런데 실제로 2명이서 방통위가 의견한 것은 불법이다. 그래서 법원에서요, 공식적으로 2명의 의견은 불법이다라고 판단이 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에요. 상당한 파장이 야기될 가능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내용도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 그 다음에 배소연, 저도 여러분께 이제 여러 번 배소연 얘기는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죠. 우선요, 이재명과의 관계가 이게 불상의 관계야. 알려져 있지가 않아. 뭔가 특이해. 유령의 공무원. 아니, 경기도에 그 박수영 의원이 경기도에서 부지사했잖아요. 얼굴, 코 한 번 본 적이 없다잖아요. 기록에도 안 나와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게 배소연이가 김혜경이 비서로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유령 공무원이 3억 원 이상, 세전 3억 한 6천, 이 정도의 공무원을 지금 혈세를 받아갔는데, 그러면 혈세를 받아가서 끝난 게 아니고 가지고 있는 부동산이 지금 어마어마하다. 80억이나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박수영 의원이 어제 국감에서 국세청장을 몰아붙였어요. 이거 세무조사 안 해? 그러면 내가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어. 까지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다시 인구에 회자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을 가지고 이제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는데, 우선요, 방통위 관련 내용을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야, 그러니까요, 크게 이제 오늘 방통위가 그 가처분 신청과 관련해서 판결을 내렸는데 두 가지입니다. 이주영 수석 부장판사인데 뭐냐? 하나는 MBC가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뉴스타파 보도한 거 있지 않습니까? 뉴스타파 보도를 사실 확인 없이 보도한 거, 이거는 허위 보도다. 그래서 방통위가 과징금을 물렸어요. 과징금을 물었더니 이거는 부당하다. 그래서 법원에다가 소송을 제기한 건데, 요 소송을 제기했는데 여기에 관해서 요거 집행을 정지시켜라, 이런 판단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 집행 정지, 그러니까요, 뉴스데스크는 4,500만 원이 부과됐고 PD 수첩은 1,500만 원이 부과가 됐어요. 자, 그런데 이거가 부당하다. 그래서 집행 정지 신청, MBC에 신청을 받아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또 하나는
바로 여러분들 이진숙 지금 위원장이 가자마자 당일날 그러니까 방통위 위원들 둘이잖아요. 이진숙 위원장하고 김태규 부위원장하고 둘이서 의결을 한 겁니다. 그 이사진은 의결했어요. 그랬더니 이게 두 명이서만 의결하는 것은 이거는 정적수가 부족하다, 잘못됐다. 요걸로 해서 이거를 갖다가 이제 이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어요. 요 법원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는데 요 소송도 완전히 패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MBC가 결국은 2인 체제 또 이제 이 과징금 요게 두 개 다 이기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2인 체제의 의결 종족수와 관련해서 피고가 그러니까 이제 MBC 측에서 2인의 의원만으로 구성된 상태에서 지금 의결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어요. 자, 그 이유는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과 그다음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의 성격 요거를 볼 때 위법이라는 겁니다. 왜냐? 방통위법은 방통위가 특정 정파에 의해 장악되는 것을 방지하고 서로 다른 입장을 가진 의원들이 상호 견제 그리고 통제를 통해서 공정하고 균형 잡힌 결정을 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설립한 것이다. 그리고 의원 구성에 있어서도 정치적 다양성이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 5명을 한 것이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다양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5명의 합의제 운영을 전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상호 견제와 통제가 필요하기 때문에 5명의 위원이나 두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 뭐냐? 이런 것은 방송의 자유와 공공성, 공익성, 독립성 보장과 국민의 권익 보호 그리고 공공복리 증진이라고 하는 방통위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핵심 수단인 겁니다. 핵심 수단이라는 거 보고 있어요. 그러면서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논리적으로 최소한도 3명 이상의 구성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동안에 그 의견이 좀 갈려졌던 방통위법 13조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법조 1항을 보면은 위원회의 회의는 2인 이상의 위원회 요구가 있을 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위원장은 단독으로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라고 규정이 되어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재판부가 뭐라고 했냐면요. 방통위 회의용 규칙상 위원장이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 일시 장소, 상정한 건을 정해서 회의 개최 2일 이전에 위원에게 통지해야 된다. 이에 부합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도 위원장 1인과 2인 이상의 복수위원, 즉 최소 3인의 구성원 존재를 당연한 논리적 전제로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합의제 행정기관의 핵심 개념이자 다수결 원리의 전제 조건이 되는 최소 3인 이상 다수 구성원의 존재 그리고 그 출석 기회가 부여된 바탕 위에서 제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실질적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판시를 했어요. 와, 이거 큰일 났네요. 예. 이게 자칫 잘못하면 또 탄핵의 사유로 인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물론 이것도 3심을 가야죠. 예. 3심을 가야 되는데 상당히 불길한 지금 판결이 나왔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유동규 본부장의 극단 선택 사례와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 요건 뭐냐? 유동규 본부장이 여러 차례, 재판 과정에서도 얘기하고, 언론에서도 얘기하고, 본인 유튜브에서도 얘기하고, 여러 차례 많이 얘기했는데요. 본인이 이제 그때 초기죠. 대장동 사건이 이제 수사가 막 될 때, 압수수색 할 때죠. 유동규 오피스텔 처음 압수수색할 때 얘기가 되는데, 그때 이제 수면제를 먹고 왜냐면 검찰의 이제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수면제를 먹고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그랬어요. 그 비하인드 스토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에다가 맥주 2병 그리고 수면제 10여 개를 한꺼번에 먹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아무리 봐도 이제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생각을 하니까 자기가 뭔가 담배를 한 대 피우고 이게 극단적 선택을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담배 한 대까지 피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목숨을 던지기가 조금 거시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잘 아는 지인한테 부탁을 때 우리 가족을 좀 잘 챙겨달라. 이거 보면 상당히 가정적인 것 같아요. 예, 가족을 잘 챙겨달라. 내가 이제 죽으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 이 죽전하고 그 다음에 그 바로 옆에 미금하고는 거의 붙어 있어요. 아주 여기 죽전역하고 미금역하고 아주 가까워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그 근처에 있는 지인한테 전화를 걸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극단적 선택을 하나 한다. 그리고 나서 이제
요런 상황이 이제 벌어졌는데, 그랬더니, 그리고 나서 이제 뛰어내리려고 했더니, 못 뛰어내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뛰어내리지가 않더래요. 그래서 봤더니, 요 지인이 달려 들어와가지고, 본인의 몸을 딱 잡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몽사몽간에 이제 잡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극단적 선택에 본인의 생각과 달리 이제 실패를 했다. 그러니까 그만큼 쉽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핸드폰을 버려갖고 또 난리가 났잖아요. 그래서 이 핸드폰을 버린 것이 이제 증거인멸이 돼갖고, 지금 이제 유동규 본부장의 부인이 또 이제 재판을 받게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 핸드폰을 버리게 된 것이 이제 정진상. 왜냐하면 유동규 본부장의 발언에 의하면 자기는 정진상이가 얘기하는 그냥 지상 명령을 놔두고 다 얘기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정진상이가 전화가 왔는데, 요거 이제 수면제 먹고, 나서 이제 이게 좀 의식이 이제 회복됐을 때 전화가 온 거 아니에요. 전화가 와가지고, 이제 어떻게 된 거냐? 이제 뭐 서로가 얘기를 했겠죠. 자, 그러고 있는데 자꾸 초인종이 눌러져서, 이거, 진짜 압수수색이 나와 보네. 그래서 압수수색이 나온 것 같다. 정진상이한테 얘기했더니 정진상이가 무조건하고 휴대폰은 버리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는 겁니다. 근데 사실 그 당시 휴대폰은 이것도 언론에 다 나온 얘기고 저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거 산재 일주일밖에 안 되는 건데 버리라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창 밖으로 그냥 냅대 던졌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이제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수사관이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느냐? 그래, 버렸다. 그거 찾아라. 그래서 자기가 찾겠다고 위치 추적도 해봐라. 그리고 이제 비밀번호도 다 패스워드 번호도 주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못 찾았다는 거예요. 이거 경찰에 넘어갔고 몇 달 후에 찾았잖아요. 예. 그래서 이게 증거리 돼가지고 자기 부인까지 고생을 시켰다. 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극단 선택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번에는 이 법사위에서 전현희하고 그다음에 정청래하고 이제 싸움이 붙은 거, 요 얘기를 여러분께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자, 이게 오늘 이제 이 싸움이 이제 벌어지게 된 것이요. 결국은 지금 이제 이 빨리빨리 이제 회의를 진행해가지고 김건희 여사의 이 문제점을 갖다가 비판을 하고 싶은데 요게 뜻대로 잘 안 되는 겁니다. 예, 뜻대로. 왜 뜻대로 잘 안 되느냐? 바로 전현희가 느닷없이 의사진행 발언을 한다 그러니까 지금 전현희가 의사진행 발언을 안 하면 빨리 끝나버리는데 진행 발언을 줬더니 이제 거기서 계속 또 전현희가 말이 길잖아요. 그러는 바람에 늦어져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자료화면, 요거 좀 치워볼까요? 요 박지원이 눈이 말이죠. 휘둥그레져 있잖아요. 박지원이 눈이 이렇게 휘둥그레져 있고. 둘이 이게 이제 싸우는 모습인데, 싸우는 모습 치고는 너무나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 어쨌든. 자, 그래서 여기서 싸웠는데, 본래 시간을 줄이려고, 왜? 시간을 이게, 그러니까 이 법원 국감을 빨리 끝내고서 이제 검찰 국감으로 넘어가서 김 여사의 불기소 처분을 갖다가 이제 공격하려고 이거를 빨리 끝내야 되겠다. 그래서 지금 이제 이 정청래는 여야 한 명씩에게만 발언권을 줬는데 거기에 전현희가 끼어들면서 사단이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정청래가 본인이 의사진행 발언을 해가지고 국정감사를 지연시키면서 빨리 끝내달라고 해? 이게 말이나 되냐? 이렇게 이제 한마디 딱 내뱉으니까 전현희가 집니까? 제가 몇 분이나 지연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까? 하고서 이제 둘이 싸움이 붙은 겁니다. 예. 자, 참 볼만하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제 이 5선에,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3선이잖아요. 5선에 박지원이가 소리를 질렀다는 겁니다. 내 전화로 왔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언쟁이 끝났다는 거예요. 자, 애들 닭싸움하는 것 같아요. 이런 인간들이 무슨 우연장이라고 앉아있으니 참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본래 이제 김승원 간사인데 민주당은요. 법원 국감도 중요하지만은 국민이 납득할 수 없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법원 국감을 효율적으로 진행해달라. 이렇게 요청한 거예요. 예. 그래서 가급적이면 지금 이제 이 법원 빨리 끝내고 검찰로 넘어가자. 이런 취지고 추진호는 뭐라고 반박을 했느냐면 서울중앙지검 사건을 갖다가 왜 대전 고검 국감에서 언급하느냐. 그걸 보면 민당이 김 여사 사건에 대해서 답을 미리 정해놓고 시시비비를 가릴 생각은 전혀 없이 그냥 공격만 하겠다는 방증 아니냐. 이렇게 의사진행 반응을 이렇게 주고서 본 질의를 시작하려고 하는 건데 전현희가 느닷없이 의사진행 반응을 신청해가지고 안 된다고 하는데 이제 결국 하도 난리를 치니까 발언권을 줬어요. 예. 왜냐하면 전현희 의원이
그 민주당 의원들이 자꾸 만류하는데도 불구하고 끝내달라고 그러니까, 예, 그걸 줬는데 뭐라고 하냐면, 위원장이 효율적으로 회의를 운영해주고 민주당이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얼빠지잖아요. 효율적으로 운영해달라. 그러면 정청래 입장에서 볼 때는 내가 그러면 효율적으로 안 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어떻게 효율적으로 하면 되겠냐? 이렇게 정청래가 물어요. 그러니까 전현희가 국감을 빨리 끝내달라는 것이다. 법원 국감을 빨리 끝내달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정청래가 있다요. 빨리 끝내야 하는데 본인 때문에 더 늦은 것이야. 국감하지 말자는 거냐? 쏘아붙여요. 그러니까 전현희 빨리 종결하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전현희가 또 항변하니까 그걸 아까 김승원 의원도 똑같은 말을 했잖아. 본인이 지금 의사진행을 지원하면서 빨리 끝내다는 것이 맞냐? 이렇게 질타를 합니다. 그러니까 전현희가 질세라 대책을 세우자는 것이다. 물러서지 않아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 건데 또 시비를 걸어요. 그러니까 전현희가 있다가 국민의힘하고 같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나. 민주당끼리 따로 논의해야 되는 것이다. 예. 그러고는 왜 자꾸 동어 반복을 하냐? 불쾌감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정희가 되돌아가지고 지금 여기 내전 화났어 조용히 해. 이렇게 하면서 일단락이 됐다는 겁니다. 쇼하고 있어요. 이것들이. 예. 자 마지막 이제 국감장에서 국세청장에 대해서 박수영 의원이 아주 압박을 단단히 했습니다. 배수현 이거 봉급 다 합쳐봐야 30몇 3억 6뭐 얼마밖에 안 되는데 세 전후로 그러면 세후하면 3억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런 사람이 어떻게 80억대 부동산을 준비할 수 있느냐. 그리고 산 액수. 그러니까 이제 시가가 자꾸 올라가니까 80억이 됐는데 지금 현재 시장가로 이제 살 때 매매 가격을 보면은 이거 한 25억 정도가 들는데 도대체 이거 돈이 3억여 원밖에 안 되는데 25억 원이 어디서 났느냐. 출처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요렇게 따져 묻는 겁니다. 배수현이가 누구냐면요. 자, 배수현이 이제 결혼식. 이게 얼굴이 가려졌는데요. 예. 배수현이고, 이게 배수현이 이제 그래서 이 박수영이 써 있잖아요. 부산 남구. 이분이 이제 경기도 부지사를 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하는 거예요. 요 소득을 보면은 2010년도에 성남시 공무원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재선 때, 그 다음에 경기도지사 때, 이거 싹 다 합쳐봐봐야 세전 3억 6,700만 원 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재명이가 성남시장에 당선되자마자 집을 사요. 그리고 성남 시장 재선하기 전에 또 집을 사요. 거의 현찰, 뭐 별로 대출도 없이.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 제기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박수영 의원이 이제 이 공개한 걸 보면, 주장한 내용을 보면은요, 이미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이제 부동산이 4개잖아요. 정릉에도 하나 있고, 잠실에도 하나 있고, 분당에도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수원 영통 법조단지에도 하나 있고, 요지요지에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광교 상가주택이 하나고 송파, 그리고 이제 성북 기름동에 아파트 한 채씩, 분당에 지 남편 아파트 하나, 요게 다 따지니까 80억이 간다는 겁니다. 요게 어떻게 가능하냐? 요거를 박수영 의원이 조목조목 따진 겁니다. 조목조목. 자,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이거 제대로 수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국세청에서 조사를 해야 될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요, 요 배수현이가 갖고 있는 주택을 보면은, 그래, 정릉 아파트는 매입가는 확인이 불가한데, 잠실 아파트는 9억 5천 주게 샀는데, 요게 지금 이제 28억 5천이 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정릉 아파트는 현재 8억 2,500에 가고, 광교는 지금 이제 토지는 6억 주고 사고, 그 다음에 거기에 그 4층짜리 건물을 올렸잖아요. 건물 짓는데 12억, 18억이 들어간 것이죠. 그런데 이게 2배가 뛰어서 35억. 분당 아파트는 지금 7억 4,500, 전부 합치면 79억 2천. 도대체 이게 아까 말씀드린 세전 3억 6천짜리 소득쟁이가 어떻게 79억 2천만 원이 이 정도 재벌이 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리고 더 웃기는 것은 뭐냐? 2010년에 샀다고 하는 잠실 아파트, 이거 잠실 아파트 이 상계 9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그때는 대출 한 번 없이 어떻게 샀냐는 겁니다. 예, 대출이 1억, 그리고 다른 것도 대출이 1억 정도밖에 안 되는데 대출 한 푼 없이 자기 재산만 가지고 어떻게 9억 5천만 원을 주고 살 것이며, 그리고 한 푼도 안 쓰고 모아봐야 4억도 안 되는 돈인데 어떻게 25억 이상이나 부동산을 사는데 투입할 수 있느냐. 자금 출처를 조사하라. 이렇게 압박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강민수 국세청장이 누구냐를 가리지 않고 이런 유사한 케이스들이 다 분석되고 있다. 또 과세 실익에 따라서 순차적으로 검증을 한다. 이렇게 입장을 밝혔고, 박수영 지금 의원은 그러니까
이게 바로 누구냐? 배소연이야. 이렇게 이름을 깠어요. 이제 인지하셨으니까 검증을 하시고 인지하셨는데도 검증을 안 하면 직무유기가 된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요거 벌써 깠어야죠. 예. 다음에는요, 제가 요 이제 지금 이제 김현지 지금 국회 비서관. 요게 이제 권력서의 1위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요 김현지라고 하는 사람의 정체가 뭔지, 이게 정체불명으로 돼 있어요. 지금 이 배소연도 정체불명이고, 예. 그래서 그 내용도 여러분께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시청을 부탁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